왜 이렇게 부동산 세율만 되면 작아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뭐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뭐 좀 알만 하면 또 바뀌고 공부상의 주택으로 잡혀 있으면 그것도 주택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종부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를 더 사는 것 때문에 원래 있던 그 집에 대해서 30억짜리에서. 네,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제 못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고자 하면 돈이 붙을 것이고 모르고자 하면 돈이 새 나갈 것이다. 김순신의 금융대책 김순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새는 돈을 확실하게 잡아드릴 KB증권 애널리스트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본부에서 미국 주식 종목 분석을 맡고 있는 김세환입니다. 미국 주식만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전문가시겠네요. 업력으로는 한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업무만요. 네. 달인의 경지에 지금 가 계신 분이시군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책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나 썼습니다. 오. 실제로는 2권 썼는데 예. 한 권은 묻혔고요. 예. 나머지 한 권은 조금 흥행을 했습니다. 흥행한 책이 뭐죠? 5년 후 포르쉐 타고 싶다면 미국 주식 지금 당장 올라타라. 자극적이죠, 제목이. 예, 상당히 네. 자극적인데. 그럼 미국 주식에 올라타셨어요?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게끔 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쉽게 투자는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종목도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는 그래도 법이 없더라도 만들어 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놨고요. 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MP를 또 자문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막아놔야 됩니다. 결국에 그럼 지금 포르쉐를 타고 계시진 않겠네요. 못합니다. 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도요. 예. 그럼 오늘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 사실은 해외 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유럽 시장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요. 왜 미국인지 좀 약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뭐 이게 오늘의 가장 또 제일 중요한 얘기일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뭐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왜 미국이냐라고 하면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일단은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죠. 지난 뭐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은 한 50% 수익이 난 반면 한국 시장은 그동안 한 18% 정도 마이너스 났잖아요. 그 격차는 사실 한 70%포인트 정도까지 벌어집니다. 근데 미국이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 수익이 많이 날까? 이런 이제 본질적인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많이 벌고 많이 나눠주기 때문에 좋은 시장입니다. 네. 결국엔 그럼 이익률이 좋고 배당 성향이 좋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익률을 보는 관점이 저희는 이제 주가 수익은 후행하는 거지 사실 기업의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는 뭐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그 주식에 온라인으로 그냥 뭐 차트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럼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냐, 그걸 보는 게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ROE인데 미국은 지난 뭐 2005년 이후에 유일하게 ROE가 상승하는 국가, 지금은 한 20% 정도 돼요. 19에서 20% 정도 되는데 오히려 시작점은 한국이나 뭐 중국 다 비슷했는데 지금은 완전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죠. 결국엔 미국이라는 시장을 선택한 투자자들만 재미를 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ROE가 왜 올라갔냐? 또 이거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죠. 파헤쳐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을 잘 번다 일단. 네. 당연한 거죠, 그건. 기업들이 잘 벌고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오면 이제 주주에게 또 돌아오는 거니까요. 근데 잘 나눠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금융위기 이후로 이 나눠주는 주주 환원 트렌드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 애플이 한번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 900억 달러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려요. 900억 달러요? 900억이죠. 그러면은 거의 뭐 100조가 넘어가는 100조죠. 네. 돈이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지금 쓴다는 건 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만큼 시장의 주식 수를 줄여서 어떻게 보면은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ROE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많이 나눠주고 많이 벌는 시장, 그게 유일하게 지금 미국이 잘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벌어서 주식을 태우는 시장이 그렇죠. 지금 미국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뭐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해요. 가끔 너무 뭐 번 돈을 다 땅바닥에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도 그 말에는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좀 공감하지 않는 게 돈을 태운다라는 개념보다는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나눠주는 건데 그럼 뭐 그 돈을 다른 데 연구개발비에 쓰면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미 미국은 많은 돈을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필요 이상의 투자 자금을 쏟아 부으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낮아집니다.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남는 돈은 당연히 주주 환원을 해야 올라가는 시장. 근데 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지만 뭐 사내 유보 네. 문제도 심각했고 그리고 남는 돈을 어디다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잘 나눠주지 않으면 그만큼 주주의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게 결국 주가 수익률로 반영이 되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애플 얘기를 하셨는데 애플이 잘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주식을. 그렇죠. 예. 애플은 뭐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애플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새로운 주식들을 많이 찾는데요. 요새 네. 챗 GPT다 해서 AI가 엄청 핫한 섹터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AI 트렌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AI 관련해서는 뭐 이제 챗 GPT가 나오고 많은 얘기가 있었죠. 뭐 갑자기 구글도 나왔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됐죠. 네, 잘안 그래서 됐죠. 주가 뭐 그렇게 대형주가 폭락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없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또 빠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AI는 이미 시작된 트렌드고 이게 없으면 이제는 과거에는 이랬어요. 과거에는 기업들이 AI를 개발하고 클라우드 쪽으로 전환을 하는 이유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10에서 35% 정도 이걸 쓰니까 비용이 줄어들더라. 근데 지금은 챗 GTP나 이런 AI 솔루션을 도입하니까 이걸로 먹거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네. 그러니까 수익화가 된다는 걸 기업들이 알기 시작을 한 거죠. 돈이 되는 거죠. 네. AI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돈이 되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트렌드는 확실한 건 맞고 네. 당연히 가는 트렌드는 맞지만 언제 투자해야 되냐 이게 또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돈이 있으면은 자본금을 그냥 쌓아놓고 어떻게든 지금 이 현금을 보유해서 이 시기를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그런 써야 될 돈이 아니면 줄이는 조금 트렌드가 지금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AI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미래로 봤을 때는 생존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에다가 막 뭔가를 시장을 흥행하고 막 소형 기업들까지 올라와야 되고 이럴 만한 그 여력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생각으로는 올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그래서 뭔가 반도체 사이클도 돌아오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연준도 금리 그만 올리고 좀 뭔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좀 브라이트한 면이 나와줘야 그때 이제 이런 투자를 기업들이 늘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더 적극적으로. 그럼 아마 그때는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엔 트렌드는 이미 와 있지만 그렇죠. 투자 적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좀 이르다. 이르다. 네. 그러면은 아까 올 하반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투자자들은 그러면 올해는 하반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라든지 AI 관련 주식들도 어느 정도면 좀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거죠. 그럼 탑다운으로 볼 거냐, 그치. 바텀업으로 볼 거냐. 사실 저는 이제 바텀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본다면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는 거고 좀 더 이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겠죠. 하지만 바텀업 관점에서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진짜 이 기업이 이익이 나타나고 있냐. 돈 버냐? 정말 뭐 꿈만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이 벌고 그 이익 성장률이 올라가냐. 그럼 일단 오케이가 된 거죠. 문제는 저희는 바텀업의 가장 꽃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을 상대 비교를 했을 때 이익 수준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주가가 싸면 쌀 때 사놓고 비쌀 때 팔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 종목들을 보면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저희 기준으로는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 뭐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은 EPS 아니면 향후 3년 추정 EPS를 반영을 했을 때 주가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눈에 보여서 그런 기업들이라면 저희가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바이 앤 홀드 전략. 저는 사실 그 움직이는 거 잘 못 맞춥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AI가 유망하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아주 전도유망한 종목들을 뽑아 놓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그 시청자들한테 몇 가지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추천보다는 저희가 이미 자료를 발간을 했기 때문에 거기 한 8, 9종목 정도가 저희가 탑픽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료를 찾아보셔도 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가장 지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죠. 그다음에 뭐 UiPath, 다이나트레이스, 서비스나우, 어도비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다음에 또 돈을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그 소득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 짧은 세무 상식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이제 분석만 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세무는 잘 모르지만 그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분류과세라서 네.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고요. 네. 1년 동안 수익이 난 거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판 종목만 네. 판 종목만 이익금 손실금을 더해서 최종 이제 얼마를 벌었냐 벌었냐. 이걸 계산을 해서 거기서 250만 원을 뺍니다. 네. 그래서 그 나머지 수익금의 22%를 네. 부과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 주식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16년 동안 투자를 못 하시고 계속 남만 부자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아쉬웠던 종목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종목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반도체 쪽에서는 뭐 AMD라든지 아니면은 온세미컨덕터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렇죠. 어, 그런 종목들은 뭐 그렇다고 제가 또 그 두 종목만 사라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선호하는 종목 중에 이제 뭐 한두 개 정도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이제 그런 종목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 주식의 팬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설득이 돼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볼까 해요. 나중에 제 멱살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전 포르쉐가 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000만 원.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500만 원 정도를 만약 투자를 한다면 예,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좀 많이 버시는데 좀 더 쓰시고요. 한 1,000만 원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종목을 뭐 토픽을 말씀드려도 되지만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는 너무 주가에만 연연해 하시기보다는 진짜 그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은지 이익이 잘 나고 있는지 그걸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상대 비교예요.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이 기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미래 산업을 대변하는 건 알겠는데 주가에는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사실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게 또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재무 분석가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뭐 꼽아서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이 찾아놓은 보물들이 같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물들을 찾을 수 있는 그 보물 지도를 리포트로 쓰시는 거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말씀 못하신 종목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요.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좀 두껍긴 하지만 그 보고서를 읽어보시는 게 어떤지 예,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셨잖아요. 오늘 네.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어떠셨어요? 제가 뭐 다른 방송도 조금 같이 겸하긴 했었지만 네. 정말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또 기자님께서도 경제 출신이시라고 제가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조예가 깊으셔서 이것저것 또 물어보시는 게 네. 약간 흠칫 놀랄 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정말 많으신 분들이 네. 좀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네요. 또 좋은 종목 있으시면 바로 나와주실 거죠?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김순신의 금융대처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